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하는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총기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총기 문화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신대륙 미국이 개척되어 이주가 시작될 즈음에 유럽 사회는 이미 총기가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개척민들은 신대륙의 척박한 땅에서 인디언이나 무장 강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또 야생동물을 잡아 육류 섭취를 위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총은 생활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대륙의 이주는 영국 정부가 개척민을 도와주고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개척민 스스로 총을 가지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겨나가야 했습니다. 즉 정착 초기부터 총기 문화는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미국 식민지 이주가 점차로 확대돼 나가자 영국 정부는 신대륙 개척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정착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 갔고 그들은 각종 세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저항하였습니다. 이러자 영국군은 군사력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미국 식민지를 통치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1770년에 영국군이 보스턴에서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5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인들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장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74년 영국은 식민지의 무장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총기 및 화약 등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정착민에게 무기 소유를 금지시켰고 가지고 있는 무기를 몰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장하고 민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개인의 무기 소유권이 영국의 전제 정치와 상비군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는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민들로 구성된 민병대만이 조국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한 대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국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하고 독립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민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조국의 방어와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고 영국과 무력 항쟁을 벌였습니다. 1775년 영국군은 보스턴의 콩코드 지역에 혁명군의 많은 무기와 탄약이 저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 1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는 콩코드 지역에 들어가는 렉싱턴이라는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식민지 대표들은 각 주의 민병대를 통합하여 미대륙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혁명군은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군에 대해서 무력 항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이 독립전쟁은 5년여간 지속되었는데요. 1781년 버지니아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 혁명군이 영국군을 대파하여 결정적 승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783년 영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동부의 13개 주를 통합하여 연방정부를 세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미국의 초기 5명의 대통령을 포함하여 독립선언에 참여한 정치인을 얘기합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인들은 과거 영국 정부로부터 받았던 독재와 폭정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새로 구성될 연방정부와 상비군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지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방정부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독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비책으로 국민의 자발적으로 무장된 민병대가 독립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무기 소유의 자유를 그들은 요구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헌법 비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자세히 명시한 조항이 헌법에 추가돼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임스 매디슨의 주도하에 10개항의 수정조항이 헌법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은 연방정부나 연방의회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각 주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와 청원의 권리, 2조는 개인의 무기 소유와 휴대의 권리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세세하게 명시하여 이를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정헌법에는 개인의 권익이 정부보다 우선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무기 소유권을 합법화한 수정헌법 2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유는 전제적인 정부에 맞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총은 전제 정치에 대항하는 상징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무엇이냐?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총기 소유와 휴대는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연방정부로부터 각 주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200년이 넘도록 미국 정신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총기 소유와 휴대의 사상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어록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존 애덤스는 모든 시민은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조지 메이슨은 상비군에 대항하여 시민들은 무장할 권리가 있다. 국민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즉,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할 때는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유래된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지 이러한 목적, 즉 국민의 기본권이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시키거나 폐지시킬 수 있으며 국민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원칙의 기초를 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독립정신입니다. 만약 정부가 잘못된 방법으로 국민을 통치할 때는 국민은 정부를 폐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만약에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는 평등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와 무기 사용을 박탈당한 국가가 충돌한다면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왜냐하면 약자는 강자에게 희생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즉 시민의 무장화는 전제적인 정부에 대해서 시민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요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러한 견해는 수정헌법 제2조에서 언급된 무기 소지와 휴대의 자유는 집단으로서 민병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헌법 제2조의 목적은 국민의 혁명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시민이 전제정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즉,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는 각 주의 민병대에 한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을 소유해야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좌파 정부는 미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총기 소유가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첫째, 개인의 무기 소유권은 정부의 전제 정치와 상비군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에서 유래되었다. 둘째, 자유로운 시민들로 구성된 민병대만이 조국의 안전과 시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이다. 이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런데 뭐 사이코가 총기를 난사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총기를 거둬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최강의 국가, 최고의 인권 국가가 되어 세계인들로부터 모범국가로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초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셨는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의 권리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시키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이 최고의 인권국가가 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민에게 인권을 혜택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인권은 정부의 선물이 아닙니다. 인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누구에든지 어떤 정부에든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을 억압할 때 시민이 그 정부를 폐지시킬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진정한 인권입니다. 전체 시민의 무장화가 바로 전제적인 정부에 대항하여 시민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요체가 된다. 즉, 시민에게 부당한 정부를 언제든지 변혁시키거나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정부가 국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정부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종일 따름입니다. 시민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시민을 노예화하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조지 메이슨이 얘기했습니다. 즉, 시민의 무장해제는 시민의 노예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좌파 정부와 좌파 언론의 시민 총기 규제의 의도는 사기입니다. 시민의 총기 소유가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기 규제의 의도는 시민의 무장의 자유를 빼앗아 독재 권력으로 시민을 노예하려는 저 공산주의 글로벌리스트의 세계 단일 정부 음모일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총기 규제 의도는 사기입니다. 사악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시민 총기 소유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 총기 규제의 음모입니다. 시민의 총기 소유는 미국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인권국가, 세계 최강의 미국을 만든 위대한 미국 정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